안녕하세요. 사주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결을 바꾸는 신비운세 채널입니다. 여러분 사주에 목이 너무 많으신 분들의 성격 특징 장단점, 개운법까지 많은 정보가 있으니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주에서 목, 즉 나무의 기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생명력입니다. 땅을 뚫고 올라오는 강인한 의지, 시작하는 힘, 그리고 무한한 성장과 창조의 에너지를 뜻하죠. 그래서 흔히 사주에 나무가 적당히 있으면 사람이 활기차고 성격이 곧으며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기운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참 성실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사람도 착한데 이상하게 인생에 큰 매듭을 짓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서 맴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거창한데 끝맺음이 흐지부지 되거나 돈은 버는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인 분들. 만약 본인의 사주에 목 기운이 너무 강하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왜 목이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치열하게 살면서도 공허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해야 비로소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목다사주의 성립과 구조입니다. 먼저 내 사주에 나무가 많은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단순히 사주 팔자 8글자 중에 나무 목자가 한두 개 있다고 목다사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목다사주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태어난 달인 월지에 묘목이나 인목을 깔고 있는 경우입니다. 계절로 치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태어난 분들이죠. 둘째, 지지에서 인묘진 방합이나 해묘미 삼합이 형성되어 거대한 나무의 숲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셋째,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투출되어 있을 때. 우리는 목의 기운이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사주는 균형의 학문입니다. 나무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 나무를 베어낼 도구인 금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나무가 뿌리 내릴 땅인 토토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면 인생의 흐름도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이 목이 많은 사람의 성격과 순수한 이상주의자의 명함. 목다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함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악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을 때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 일단 마음부터 엽니다. 그래서 정이 많고 따뜻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죠. 하지만 이 순수함은 양날의 검입니다. 첫째, 감수성이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특히 본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무시하는 기색이 보이면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둘째, 외유내강의 전형입니다. 나무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강한 아집이 있습니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 시초유종의 부족입니다.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미약합니다. 목은 솟구치는 기운이라 무언가를 벌리는 데는 천재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금의 기운이 부족하다 보니 늘 새로운 일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결과물을 챙기는 데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3. 장점과 사회적 성공 가능성. 그렇다면 목이 많은 사주는 사회적으로 어떤 강점을 가질까요? 이들의 에너지는 발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술, 기획, 디자인, 콘텐츠 제작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감각을 발휘합니다. 남들이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또한 교육이나 상담 분야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나무는 사람을 키우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하거나 지식 산업에 뛰어들면 남들보다 훨씬 빠른 성장 곡선을 그리기도 합니다. 다만 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인생이 흔들리는 치명적 약점, 왜 돈과 운이 셀까? 자,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해봅시다. 왜 목다사주는 경제적으로 기복이 심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확장 본능 때문입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가지를 뻗으려 합니다. 돈이 좀 모였다 싶으면 그것을 안전하게 저축하거나 지키기보다 다시 무언가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써버립니다. 재물을 가두어 두는 토토의 기운이 나무의 뿌리에 의해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저 사람도 이래야지라는 보상 심리가 은연중에 작용합니다. 그러다 실망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과단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오랜 인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나를 도와줄 금기운인 결단과 의리가 부족해 고립되기도 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간담 개통을 주의해야 합니다. 목 기운이 뭉치면 기혈순환이 막히고 이것이 화로 변해 갑작스러운 분노 조절 장애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다사주를 위한 개운법은 숲이 아닌 정원을 만들어라. 그렇다면 이 강한 나무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려야 대박사주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절제와 구조화입니다. 첫째, 금의 기운을 보충해야 합니다. 금은 날카로운 가위입니다. 제멋대로 자란 나뭇가지를 쳐내야 명품 분재가 됩니다. 일상에서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계획만 세우지 말고 반드시 마감 기한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을 바꾸세요. 흰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고 금속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잘 때 머리 방향을 서쪽으로 두는 것도 금 기운을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재물 관리의 시스템화입니다. 본인의 판단력을 믿지 마세요. 목다사주는 감정에 따라 돈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강제 저축, 자동이체, 혹은 한번 넣으면 빼기 힘든 부동산이나 장기 상품에 돈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내 손에 현금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개운의 핵심입니다. 6나이별 운세 흐름과 조언. 사주에 목이 많은 분들의 생애 주기를 보면 대체로 초년에는 총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두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너무 많은 선택지와 벌려놓은 일들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20대와 30대에는 많은 것을 경험하되 반드시 본인의 메인 전공 하나를 정립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는 팔방미인은 자칫 박학다식으로 끝날 위험이 큽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덜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인맥도 정리하고 사업도 핵심만 남기고 축소해야 비로소 재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금의 기운인 냉철함, 이성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노년이 고달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결론적으로 나무는 다듬어질 때 비로소 가구가 된다. 여러분, 사주에 나무가 많다는 것은 남들보다 훨씬 큰 엔진을 달고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여러분의 열정과 아이디어는 축복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늘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듬는 인생을 사십시오. 시작한 일 10개 중 9개를 포기하더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끝맺음하는 습관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무성한 잡초숲으로 남을 것인지 만인이 우러러보는 단정한 정원이 될 것인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마무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본인의 사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목 기운 때문에 겪었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상승시키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